페리와 일본 개항. 오늘 일본의 근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본명 매튜 페리가 일본의 개항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6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은 역대 총리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페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개항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고, 페리가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학교 교육에서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페리가 일본을 개항을 시켰듯 조선에도 외국이 개항을 요구하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개항을 하기까지 시대적 상황을 폭넓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일이든 친일이든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그 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일 없는 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 길이라는 숙제에서 디지털 혁명에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모습에 기뻐하며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튜 페리와 미국의 시대적 배경. 출생은 1794년 4월 10일에서 1858년 3월 4일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이 1783년에 끝났으니 약 10년 후 미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상황은 아버지는 미국 해군 사략 선장 출신이었습니다. 생소한 사략이란 국가 군인으로서 그 시대에 해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형은 수출입 관세로 1812년 일어난 미영 전쟁 중 6.25 전투에서 활약한 미 합중국 해군의 영웅 올리버 해저드 페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대단한 해군 집안이었습니다. 미국은 시대적으로 독립을 이루어내고 해군력으로 세계적 식민지를 가지는 영국을 모델로 해군력을 키우며 식민지는 아니지만 힘있게 국력을 확장시켜 가던 시대였습니다. 페리 본인은 미국의 군인으로서 동인도 함대 사령관으로 일본 특파대사를 겸임하였습니다. 1846년의 멕시코 전쟁에 참전하였고 흑선으로 일본을 개항 후 1853년 일본과의 외교 공방 끝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미국 정부의 위촉으로 페리 제독 일본 원정기도 저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시대적 배경, 봉건주의 그리고 쇄국주의. 봉건이란 일정한 땅을 떼어주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페리가 흑선, 일본말로는 구로훈해라고 하죠. 흑선으로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일본은 봉건주의로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봉건주의라 함은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한에 다이묘,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이묘는 영주를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규모는 작았지만 자체 법률도 있으며 돈도 발행을 하기도 하는 지금의 지방자치제보다도 훨씬 더 독립적이었습니다. 그 다이묘가 지배하는 한의 숫자는 200에서 300개를 축소와 확장을 반복하여 왔으나 약 260개 전후였습니다.
막부와 각 한의 국민들과는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아닌 다이묘를 모시는 봉건제도 하였습니다. 다이묘의 역사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는 지방 토착 세력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전국시대를 맞이하였고 전국 통일 후 자기의 영지를 쇼군으로부터 인정받아 다스리던 한에 다이묘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봉건주의와 함께 일본의 쇄국주의도 알아봅니다. 일본이 쇄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카톨릭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의 쇄국주의는 모델 국가였던 당시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에 패망하면서 정신적 문명의 축이 붕괴되면서 소중화로 거듭나고 이것이 쇄국주의의 탄생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쇄국주의는 종교의 피해로부터 막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조선은 승리하기에는 정신문명을 지키기 위한 청나라에 대한 불만이 쇄국주의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쇄국주의를 좀 더 깊이 보면 1639년부터 1854년까지 약 200년간입니다. 그 목적은 규슈를 중심으로 급히 퍼져나가던 카톨릭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고 에도 막부가 여러 한을 규제하며 무역을 독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국도 조선시대 대원군 때 카톨릭의 박해가 심했지만 일본도 아주 심했습니다. 쇄국 정치는 오랜 세월 포르투갈이 일본에 처음으로 소총을 전해주면서 막부로부터 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카톨릭은 포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포르투갈이 전해준 소총으로 인해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는 조선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에도 막부는 카톨릭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포르투갈이 독점적 무역 지위를 갖고 있던 것을 박탈시킵니다. 그 후 종교적 두려움으로 포교 활동을 않는다는 조건으로 오란다, 한국말로는 네덜란드죠. 오란다가 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3번. 개항을 하게 된 이유. 이것은 유탄대포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1853년 6월 3일 페리가 4척의 군함 흑선을 이끌고 대서양과 홍콩, 오키나와를 경유해서 요코하마 부근 우라가만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늘 서양의 정보를 제공하던 오란다인들을 통하여 미리 흑선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흑선, 그러니까 일본말로는 구로훈이라고 하는데 이 흑선이라 하면 색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로지 방수를 위해서 검은 방수용 페인트를 칠한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페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오랜 세월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있던 강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중국을 상대로 1840년 서양의 작은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무릎 꿇린 것을 알고 미리 떨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힘을 눈앞에 나타난 흑선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 군함이 에도 막부에 나타난 것이 페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배와는 달리 흑선에는 유탄대포가 있음을 알았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입니다. 이 유탄대포는 기존의 것처럼 둥근 쇳덩이만 쏘아 올려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목표물에 닿으면 큰 폭발을 하는 그 살상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친서 전달과 오다이바 섬 만들기. 4번입니다. 흑선이 정박한 곳은 요코스카 구리하마에서 좀 더 떨어진 우라가만입니다. 페리는 일본의 개항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우라가만의 에도 막부 담당자에게 전달하려 하자 거부를 당합니다. 이에 화가 난 페리는 4척의 군함 중 한 척을 지금의 도쿄만 오다이바 부근까지 힘을 과시하러 보냅니다. 에도 막부는 놀라서 처음에는 모든 외국과의 업무는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에서만 하니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 페리 측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에도 막부는 그럼 도쿄만은 안되니
구리하마에서 상륙을 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은 후 흑선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구리하마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요코스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의 부탁도 감안해 다음 해에 다시 올 것이니 상의를 해서 정식으로 개항하라는 협박성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 후 에도 막부는 급히 에도만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이바의 작은 인공섬을 12개를 계획해서 6개를 만들어 대포를 쏠 수 있는 다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의 오다이바입니다. 오늘날의 오다이바는 후지TV도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작게 만든 섬끼리 연결해 큰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페리의 흑선은 약속의 1년 후가 아닌 7개월 후인 다음에 2월에 9척의 군함을 이끌고 또 왔습니다. 에도 막부는 미국의 힘을 확인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5번, 페리가 일본을 개항시킨 이유. 우리에게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고래 기름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적인 고래잡이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석유는 조금 있었으나 기술 개발이 부족하여 가정에서나 다양한 산업 현장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공헌도 했고 고래 기름은 영국 런던의 가로등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불을 밝히는 촛불의 원료로 미국이 사용해 수출을 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이 대서양 중심으로 고래잡이를 했으나 그 숫자가 줄어들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리 제독은 유명한 해군 집안 출신인데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미국의 무역만을 위한 개항을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래잡이 배가 태평양에 왔을 때 머물면서 물, 석탄, 식료, 전기선의 연료인 장작 등을 제공받을 장소가 필요함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페리는 2번 일본을 겁박 후 1854년 드디어 미국과 일본 간의 화친 조약이 맺어집니다. 일본은 그동안 나가사키현의 대지마에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한 오란다인에게서 모든 서양의 정보를 받았으나 더 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에 최첨단 학문으로 인정을 받던 난가쿠라는 오란다 학문의 확산은 극단적으로 축소가 되어져 갑니다. 6번, 개항이 가져온 전황양이와 대정봉환 그리고 에도 막부의 몰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개항으로부터 에도 막부에게는 새로운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항을 하는 과정에 천황의 반대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는 이유로 에도 막부의 반대파가 일어납니다. 현재의 도치키겐 미토 학파의 사상인 천황을 높이 세우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전황양이라는 명분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에도 막부의 찬밥을 먹었던 가고시마께의 사츠마한, 야마구치께의 조슈한과 더불어 전쟁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 에도 막부는 권력을 이양합니다. 이때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총리 배출은 야마구치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혁명적 정권 교체에 비교적 피를 적게 흘리고 1867년 일본 에도 막부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을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약 260년간이란 봉건사회 에도 막부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페리의 개항으로 인해 에도 막부는 끝이 나고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체제의 메이지시대로 이어지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근대화가 가장 먼저 된 국가가 됩니다. 그 후 개방으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메이지시대가 출발되어져 일본국으로서는 근대화의 시작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메이지의 부국의 꿈을 이루며 다이쇼, 쇼와 시대를 거치며 대정봉환으로 권력을 더 세게 움켜쥔 천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불행하게 하는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으로 연결되어졌으나 일본에게는 페리의 개항이 가져온 큰 열매는 아시아에서 최초이고 최고의 성공적 근대화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